오늘은 보건환경학과하고 그다음에 이 에스프레소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잡담회 혹은 집담회를 이제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박동욱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러 관심을 받았던 주제, 원자력과 관련된 편익 그리고 부담, 손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로 발제를 듣고 아마 우리 학생분들이나 참여하신 분들이 질문이나 서로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혹은 이제 끝에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2부에서는 제가 이제 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욱 교수님께서 준비하신 발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동욱 교수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렬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원자력 산업의 이 편익과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에는 이제 그 이득이 있고 또 손실이 있고 또 감당에는 부담이 있는데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걸 이제 해석하면 다양한 자유가 있어서 하는데 사회나 국가 또 국제적으로 갈 때는 이런 지점 찾는 게, 경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워낙 파장이 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어떤 경제적 활동, 소비 활동할 때 이런 이득과 또 지불해야 될 비용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행위 그 자체마다 이제 편익을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위험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경제적 활동이 이제 시간 개념을 이렇게 대입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제 편리에 의해서 또는 이제 이익을 중점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손실을 좀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또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원자력 산업에 대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한국 사회에서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경계를 지키고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력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팩트죠. 팩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저는 참고로 이제 제 전공은 산업보건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공장은 다 들어가 보고 공장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 또 사고 위험, 또 질병의 위험 이런 것들 보는데 원자력 산업은 한 번 정도 아주 예전에 가봤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장치 산업이고 통제된 산업이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고 근데 이제 원자력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은 늘 강의를 합니다. 그 중심 잡기 경계 지점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했습니다. 제가 좀 얘기가 편익적으로 또는 손실적으로 기울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그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의 역할이고요. 물론 이제 주도적으로 국가나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옳거나 또 틀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뭐 반도체, 화학물질 이런 것들의 위험과 편익을 보는 것이 왜곡되기도 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 또 변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먼 미래까지 손실을 다 보고 지금 딱 어떤 계산하는 것처럼 내놓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 갖는 한계인데 이런 불확실성을 좀 알고 모든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이제 겸손해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을 과장하지도 않고 또는 위험을 너무 축소하지도 않고 또 편익 부분 위험을 이게 그 조금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얘기는 편익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라는 것은 그냥 뭐 빛과 그늘 이런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번 화면을 공유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위험과 패닉을 볼 때 이제 모든 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산업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도 있고 패닉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에너지를 얻는 거죠. 전기적 에너지를 얻고 현대 사회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의존하는 비중이 크고 편익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들을 이제 더 확장할 거냐, 축소시킬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고, 그것도 국가 간에 또 개인 간의 의견이 다 달라서 우리 정부도 이제 전임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 탈원전을 했고, 현 또 윤석열 정부는 이게 다시 원위치됐고, 그래서 국가 간에도 아주 다양합니다. 독일 또는 뭐 중국, 미국, 프랑스 뭐 다 다양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펼쳐질지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그냥 편익과 우리가 제하되는 손실 이것들 한번 구분해서 했고요. 저도 이제 이 부담이나 손실은 아주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면서 어떨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파장이나 범위는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판단은 별로 영향을 안 미치지만 사회나 또 국가 또 국제적인 판단은 이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죠. 이제 모든 게 그렇죠. 개인은 이 위험이나 부담을 지고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지만 이게 이제 사회나 국가 모든 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은 모든 것에서 힘이 들죠. 이 경계 찾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원자력 산업 원리나 탄생 이 부분은 다 많이 아실 테고 또 편익과 비용, 위험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이제 위험과 비용, 손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편적일 수도 있고 이제 먼 미래까지 보는 것들이어서 이게 이제 쉽지 않죠. 환경 오염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일정 기간 부담을 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정 기간 부담을 주는데 그냥 물리적인 상태로 그대로 보기 싫고 조금 이 불편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은 화학물질 같은 거 persistent 그러니까 이제 지속 그러니까 계속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일수록 위험하죠. 팝이라고 하죠. persistent. 그러니까 이제 배출되고 바로 사라지면 좀 더 덜한데 그런 위험에서 이 비용이나 부담, 편익은 이제 모두가 동의할 거고요. 원자력 산업이 갖는 기본적인 내재된 위험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죠. 뭐 건설업 또는 반도체 산업, 뭐 고무 산업, 자동차 산업, 요즘 이제 석탄 산업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탄소 중립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경제 활동하는 그 자체가 탄소 베이스는 일정 부분 이제 생태계 부담을 주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건데 이제 이펙트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좀 있죠. 이제 증상이 나타난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걸 미리 예측하고 막고 예방하고 프리코셔널 프린시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원자력 산업은 대입해 보면 결국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어디서 가지고 올 거냐 이것이어서 결국은 기후 위기나 에너지, 탄소 중립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게 독립적인 어떤 원자력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딱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은 없겠지만 몇 가지 이제 키워드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이 좀 쉬운 것도 있고 좀 의학적으로 독성학적으로 좀 깊숙이 들어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좀 용어 그 자체만도 뭐 한 학기 정도 강의해야 될 분량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편리에 따라서 꼭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먼저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게 생존, 편리, 중독. 이 경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존, 먹고 살고 최소한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편리함도 누리고 싶고
소비 생활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그 경계가 이제 중독인 경우까지 갈 수도 있죠.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뭐 흔한 말로 미국이나 우리나라 소비 수준이라면 전 세계가 이렇게 하게 되면 지구가 몇 개라도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소비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경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얘기죠. 예, 우리가 모든 활동에 에너지 없는 활동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익과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점이 이제 개인이 부담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위험을 테이킹하는데 사회나 국가 수준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굉장히 고민되고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판단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뒤에 보면 굉장히 이제 손실이 많이 발생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산업화 시대를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어떻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미래 상황을 다 예측할 수도 없고 정치,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입해 보면 생태계, 인류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예, 과거에는 정말 어린이 노동도 당연하게 했던 것들이 또 12시간, 14시간 했던 것들이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경제활동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지금 이제 넌센스죠. 예, 그리고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좀 같이 대입해 보면 의외로 재밌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 생산활동, 소비활동이 이제 외부의 익스터널 이펙트 그러니까 경제학적 용어죠. 경제 행위, 소비 행위를 하는데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또 사회에 환경에게 주는 크고 작은 영향들 이거는 이제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세금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데 전혀 뭐 법률적인 위반은 않지만 환경 배출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에는 맞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고 뭐해서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외부 이펙트, 익스터널 이펙트. 뭐 이남은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external effect refers to indirect impact of economic activity. 프로덕션, 생산활동 또는 컨점션 이런 것들 제3자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관련되는 것들 이게 이제 모두 대입해 보면 대부분 external effect입니다. 뭐 경제적 활동, 환경 쪽에서 보면 모든 배출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은 크고 작은 것들이 환경에 부담을 주고 또 먼 미래에 부담을 줘서 누군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편익을 얻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은 우리 세대가 또는 젊은 사람들이 또는 미래 세대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환경 정의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은 환경 정의라니까 이제 환경적인 위험이나 베네핏이 이저 페어 디스트리뷰션이죠. 모든 게 정의가. 그래서 이익도 같이 없고 이제 져야 되는 부담도 같이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익을 얻는 그룹이 나는 이익을 별로 얻은 게 없는데 나중 손실만 감당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죠. 이 기후 위기에 이제 근본적인 것은 산업화 시대 때 탄소 베이스로 이제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이제 선진국 중심의 이런 것이고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경우는 거기가 이득을 많이 받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뭐 기후 위기나 또 뭐 폭염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오면은 제일 영향받는 데가 전혀 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국가들 또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가 없어지거나 또는 뭐 범람하거나 이런 경우에서 이게 이제 엔바이러먼털 에쿼티 또는 이제 저스티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대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이건 그냥 넘어가요. 생존에 필요한 게 의식주인데 여기에 이제 다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에너지가 없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 때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에너지가 없으면 사실은 생존하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에너지는 이제 인류 발전상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에너지의 이제
고갈 내지는 이런 상태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 에너지 소스를 이제 어디서 가지고 올 건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 근원은 이제 어쨌든 좀 뭐 무빙 에너지든 또 고정된 에너지든 주로 이제 과거에는 뭐 중세 이전엔 대부분 이제 지표면에 나무나 뭐 이런 거 태워서 전쟁도 하고, 그냥 무기 만들 때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고, 산업보건 역사에서 보면 어쨌든 지하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노예나 이렇게 됐고, 거기에 들어가서 폭발해서 죽거나 또는 진폐증이 걸리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이제 지하에서 얻게 되는 게 석탄부터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들 어렸을 때 석탄광부들의 진폐증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하 석탄, 석유, 산업혁명 이전 이렇게 됐고, 그런데 이제 석탄이 발견되고 17세기쯤 되나요? 예, 석유가 19세기, 원자력이 20세기, 2차 대전 때 원자력의 핵을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통제를 하면 이게 이제 불안정한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걸 발견하죠. 요즘 이 영화로도 오펜하우머도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과학이 발명한 위대한 업적인데 이제 그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제 미래 에너지는 어떨지는 모르죠. 이런 모든 게 이제 사실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자연 아닌 것에서 오는 게 없죠. 태양 에너지는 어찌 그 이제 무한 에너지긴 하지만, 근데 땅에서 오는 것들은 다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석탄, 석유, 카본 베이스죠. 이런 카본 베이스, 석탄, 석유는 결국 이제 그 기후 위기를 올 수 있는 거로 지금 이제 카본 뉴트럴리티, 그러니까 탄소 중립 이런 위기를 이제 직면해 있는 거고, 원자력이 이제 그 대안으로 얘기되고 또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룹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미래 에너지는 이제 어떨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원자력의 자연원은 이제 우라늄 235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추정으로 보면 한 70년, 80년 쓸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헌상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고, 산업화 시대 때 이제 사실 카본 베이스의 것들을 너무 많이 써서 원자력 산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연에서 채굴하는 원자 238도 있는데 238은 이제 경제적 가치가 좀 떨어져 235를 이제 농축시키는 거죠. 농축시켜서 정제해서 이걸 이제 폭발시키는 거고, 결국은 원자 핵이라는 게 이제 불안정한 핵이죠. 핵이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례가 안정해야 사실은 더 이상 분해가 없고 핵을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불안정해서 양성자, 중성자 비가 불안정해서 이걸 건드려서 이제 그 에너지를 취하는 거죠. 취해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폭발시켜서 가둬놓고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이제 원자력이고, 원자폭탄은 이제 터트려 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발견하고 이제 평화적인 이용으로 지금 온 게 원자력 산업입니다.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이제 내추럴이 아니고 이제 이걸 원자력 산업에서 나오는 부산 물이고 핵무기 원료로 써서 이제 IAEA가 이걸 지속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감시, 또 뉴클레어 인더스트리 원자력 산업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감시를 하고 있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된 IAEA, 이것도 조금 얘기를 하고요. 붕괴 원리는 그냥 이게 우라늄 235가 대단히 이제 불안정, 언스테이블한 건데, 이것들이 이제 중성자를 때려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그게 원자폭탄이고, 또 이 에너지를 그대로 원자로로 가지고 와서 붕괴된 에너지를 제어하면서 쓰는 게 이제 원자력 산업이고요. 이건 다 잘 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쇄 폭발을 반응을 통제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어봉이라고 하죠. 제어봉. 저도 이제 원자력 산업 그 내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잘 알지는 못하고, 어쨌든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냉각수로 해서 그
온수가 이제 배출, 예전에 이제 원자력 발전 사고가 없었을 때는 이런 온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적 에너지죠. 우리가 이제 픽스드, 그러니까 각종 전기죠. 예, 그리고 전기 자동차 또는 이제 디젤이나 휘발유를 이용한 거는 이제 무빙 소스고, 그래서 이건 석유 이렇게 되고, 석탄은 주로 이제 전기 에너지 뭐 이렇습니다. 카본 베이스도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고, 이 원자력 에너지도 이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고, 그래서 전기적 에너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경제 활동, 소비 활동, 우리 생존에 이제 절대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에 원자력은 이제 폭발의 파괴 이미지가 있고 평화적 이용 이걸 하자고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저희들 어렸을 때 이제 아톰 이거 정의의 용사 뭐 이런 것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IAEA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오스트리아에 있죠? 맞죠? 아마 인터내셔널 어토믹 에너지 에이전시 국제 원자력 기구고 57년에 이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이것들을 이제 평화적 이용 이런 것들에서 유엔 연설에서 그때 이제 생기고, 이 IAEA는 믿고 있는 거예요. 뉴클리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아주 safely, securely,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우리 번영이나 웰빙에 이제 기여를 significantly 할 거다. 그리고 electricity generation, 정적 생산, human health, food production, environmental monitoring 이런 것들에서 이제 평화적으로 통제를 잘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맞는 얘기입니다. 통제를 잘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인위적인 통제 또 자연적인 통제 이래서 좀 사고가 지금 없어야 되는데 1984년에 체르노빌 폭발이 일어났죠.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정비하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산업장이든 어떤 산업이든 공정이든 정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새로 시운전하다거나 또는 고치고 나서 다시 시운전하다가. 체르노빌, 이제 후쿠시마는 그 쓰나미 지진해서 이게 이제 세티 좀 넘어서 이제 냉각수가 이제 붕괴돼서 냉각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또 이제 그 연료봉 이런 것이 이제 물이 흐르고 거기 이제 오염이 되고, 그걸 이제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가둬뒀던 오염수들 이제 처리해서 알프스로 처리해서 희석해서 방류되는 게 이제 그 개념이죠. 그래서 다이렉트 엔바이러먼트 프로텍션은 이제 IAEA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막 생태계에 영향을 보거나 연구를 하거나 이런 쪽에는 좀 약하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세이프티 쪽, 또 핵무기 쪽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전문성도 있고 하는데, 환경적인 이런 감시 활동에는 이제 사실 리걸 이런 법적인 권한이나 어쨌든 권고 기준이니까 그래서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후쿠시마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판단, 평가해서 보고서 작성하고 했던 경우입니다. 이것도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이런 것들 냉각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주로 해변가에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주로 이제 경상북도 쪽 이렇게 돼 있고 또 영광 이런 데 있어서 내가 해수를 취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원자로에 끓는 이런 걸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무한대로 폭발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원자로가 이제 커다란 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가둬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폭발된 에너지를 터빈을 돌려서 이제 증기를 이용해서 그 높은 열로 증기를 물 돌려서 발전기를 하고, 이게 송전탑이죠. 송전탑을 거쳐서 다 이렇게 도시로 오는 겁니다. 공장으로 오고 이제 우리 도시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그 취약한 그룹들이 이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엔바이러먼트 에코티에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도. 그래서 이제 원자력 산업에서 사실 이제 도시에 사는 저를 포함해서 많이 이득을 얻고 있죠. 에너지를 쓰고 또 뭐 하고. 그래서 이건 분명한 거죠. 전기 에너지 생산 이건 이제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